여기는 기차 타는 거 없어요. 무조건 걸어가는 건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보시면 저기 오른쪽 게이트하고 201, 215, 216, 217, 218, 300번, 312 이렇게 적혀 있죠. 이 게이트들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0시 10분 비행기니까 9시 탑승구 앞에서는 9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3년 만에 오니까 어때? 좀 봐주세요. 그거를 또 해. 그러게요. 이제 안무고 후회할 것 같은데. 자네도 한 번도 딱 풀짝 끼고 그렇게 맛있어요? 안무고 마셔. 기가 막혀요? 맛있어? 여기까지 굳이 고생해서 올라오지는 마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앙광장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주변에서 좀 드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바닷가 산책 좀 하시고, 그렇게 이제 뉴스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먹고도 한번 소감들을 이야기해야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아직 안 나왔어요. 샐러드.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야 항상. 네. 이거 내안 줘. 나눠 먹어요. 같이 나눠서 먹으면 돼. 나눠 먹어야 돼. 나도 다 못 먹어요. 같이 먹어. 술하고 한 잔밖에 못 먹어서 안 좋다는 여기서 이쪽으로 좀 찍고, 여기 저기 역광인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찍어요. 아우 예쁘다. 서로 좀 찍어줘, 서로 좀 찍어주고. 에? 돌이 아주 맹글맹글이 해가지고. 네, 요걸로 해가 저쪽에 제일 있어. 이리 오세요, 빨리. 얼른 와요. 이렇게 쌀의 소통을 즐거워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에? 거리도 전혀 안 보여. 자, 이제 이게 세월이 이제 이 세월이 아니고 이 계절이 3월달이 아니고 4월달, 5월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양이 됩니다. 휴양지로 변합니다. 이 국민들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 모나코에 있습니다. 몬테카를로입니다. 자, 예,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모나코. 제목도 모나코입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 아래 위로 내려 보이는 이쪽이가 모나코입니다. 자, 붉은색 기와가 있고, 역시 건물들은 약간 미색이죠. 그루스름한 색깔인데, 저 앞에 좀 큰 뭐 이렇게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자, 모나코 FC라고, 예, 축구단, 모나코 프로 축구단 경기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주영이 모나코 FC 여기 있었죠. 자, 근데 이 모나코는 뭐 원래 처음에 F1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화랑입니다. 그리고 3일간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4일간 경기를 해요. 여기는. 자, 우선 예선을 이틀간 합니다. 원래. 그리고 본선 하루하루는 지불하고 3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4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선 이틀 하고 나서 하루를 쉽니다. 왜? 카지노 해야지. 3일째는 도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이 국가에서 버는 거죠. 그리고 4일째 본선 경기를 합니다. 도시가 이게 전부 다 이런 빌딩들이 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저기가 대공궁전이에요. 저 깃발 달렸죠? 네, 저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원래는 이 모나코란 이 동네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그 제노바, 제가 말씀드렸죠. 제노아라고 하지만 제노바라고 해서 발음합니다. 제노바의 그
뭐랄까 상인들이 이 땅에서 살았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어쨌든 프랑스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세력이 세지면서 이게 프랑스 땅이 다시 되었다가, 그래서 프랑스의 뭐 루이 15세의 조카가 살고 뭐 그랬었어요, 여기가. 자, 여기가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조용하죠. 지금 여기 막 시설물도 갖추고 경기 대회할 때 화려해집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오세요. 여기 올라가면 이쪽에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공궁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뭐 지도 아니고 사진으로도 금방 아실 수 있죠. 요래 쭉 가가지고 대공궁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 오셨죠? 뒤에 마지막 분 다 타셨죠? 예. 이 향박물관을 만드는 이 나라의 국부인 알베르 1세라는 대공, 지금 현재 국왕의 할아버지죠. 그 사람이 설계를 한 잠수정입니다. 이 사람이 해양과학자로서도 상당히 유명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해양박물관을 만들어낸 게 된 겁니다. 1875년도에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사실 그 전에 13세기 이미 여기 성당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1875년, 그러니까 이 모나코가 공국으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알베르 1세 때 다시 성당을 이제 그러니까 왕실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랑 레니 3세가 여기서 결혼식을 했고요. 1962년도에 1956년도에 여기서 결혼식을 했고, 그 그레이스 켈리가 1982년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제사가 아니고 여기 안치를 했죠. 예. 전통적인 건물이죠. 저거는 법원입니다. 법원. 있을 건 다 있어요. 여기도 법원, 국회의사당.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식이 위에가 좀 그 삼각형이 지붕이 조금 낮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치가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로마식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른쪽 법원 건물 여러분 보시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지어진 거는 1215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프랑스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고 모나코도 아니고, 그때는 제노바 그 상인들이 여기를 갖다가 점령을 한 다음에 여기 요새를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새를 지었던 걸 뒤에 이제 프랑스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루이 15세 때, 그때 당시에 루이 15세 집무실로도 쓰였던 건물이고요. 그때 이제 1800년대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재 국왕부터 선친들 다 이 궁전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국왕이 살고 있고, 여름에 잠시 성수기 때문에 잠시 개방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국왕이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이렇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배경은 당연히 담아가야 되고, 저기 두 사람 결혼식 때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베르 레니의 3세하고 사진이니까 저거는 알아서 담으시고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서 찍으면 제대로 지금 모나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얼굴 어둡게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지금 제일 유명한 카지노가 어디냐면 로얄 카지노라고 왕실에서 바로 관리합니다. 저기 조금 무슨 궁전 같이 생긴 건물 하나 보이세요? 저 오른쪽에 녹색 지붕이 있고, 제일 오른쪽 바다에서 저 오른쪽에 네. 녹색 지붕이 있는 저기가 제일 유명한 카지노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가 로얄 카지노고요. 이 바로 왕실에서 운영하는 카지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을 몬테카를로라고 부릅니다. 자, 사진 여기서 찍으시고 자유시간 가지시고, 자, 시계 보세요. 자, 4시 38분, 4시 40분이라 생각하시고 30분간 자유시간 드리겠습니다. 30분. 예. 크루즈가 10대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일주일에만 12대 정도 들어와서 6만 명이라는 사람이 베니스를 찾고 있어요. 일주일에. 크루즈에서 내는 사람은 우리까지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그래서 지금 뭐 베니스도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는 조금 제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다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리 이제 가두리 양식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혹시나 배를 타게 되면 오늘 최대 3번까지 배를 타십니다. 3번까지 배를 타실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물이 튀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저희는 들어가셔서 뒤쪽으로 탑승하실게요. 뒤쪽으로. 여기 들어가서 맨 밑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우리 저 누구야 몰라.
제가 말했죠. 가이드가 말하기 전에 막 사진 찍라고. 베네치아 본섬. 자, 저희 흰색이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뚜렁깨떼고요. 저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 14번에 저희가 내렸습니다. 14번에 내렸는데 여기서 저희는 아까 걸어간다 10분 걸어간다는 데가 바로 여기래요.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통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라페니체라고 하는 이탈리아 3대 극장 중에 하나의 이 극장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산시도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시면 되고요. 동네가 하나 만들어지면 가운데 성당부터 지었다고요. 여기가 이제 118개의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당은 118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큰 섬일수록 2개, 3개씩 성당이 있다 보니까 성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옆에 돔이 있어요. 쟤도 성당이고 그 옆에 돔 성당이고 저기 멀리 큰 돔 성당이고 우리가 가는 곳 성당이고요. 뒤에도 녹색 돔 성당이 15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사용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당, 유럽에서 성당은 보통 고딕 양식이 많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 베네치아 저기 둥글둥글한 거 가끔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유럽인데 왜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왼쪽은 다른 항구 도시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바다가 있고 파도가 없다는 점인데 오른쪽에는 지금 오고 있는 배가 바로 수상 택시예요. 저런 것들이 수상 택시고요. 이게 다 길입니다. 바닷물이 다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마 이곳에 오시는 모든 한국 분들은 저희처럼 저기서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첫 번째 다리를 건너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십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고 한국 가서 사진 정리하면서 아마 이 사진부터 지우실 거예요. 종탑이 멀리 살짝 휘어져 있습니다.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나 인공섬이다 보니까 지반이 굉장히 약해요. 뻘 지역에다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빼곡히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약하다 보니까 저렇게 중심 높은 애들은 살짝 기울기도 했어요. 실제로 7년 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7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보통 진도 7에 지진이라면 큰 건물들이 다 무너졌을 텐데 여기 신기합니다. 오히려 지반이 약한 게 장점이었어요. 충격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살짝 기운 정도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자, 정면에 있는 저 장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과연 저 장군은 누굴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린 친구가 자신있게 나폴레옹이라고 외친 친구가 있었어요. 자,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고 심지어 이탈리아 이곳 베네치아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고요. 이 장군의 이름은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런 골목골목길을 택시가 다닐 수는 없습니다. 두 대가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 지나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일방통행도 있고요. 바닷길이 이런 골목 같은 경우는 저런 곤돌라 많이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핸드폰 조심하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천천히 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사자머리도 있고 사람 얼굴도 있는 건물에 붙어있는 이곳이고요. 이 감옥의 이름은 삐온보 감옥이라고 합니다. 삐온보 나부로 천장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삐온보 감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요. 멀리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나 가까이서 보시면 확실히 감옥이라는 느낌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핑크색 궁전에서 법 집행을 합니다. 사형이라고 선고를 내리면 이곳 감옥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올라와서 보도록 할까요? 꼭대기를 한번 볼까요? 건물의 꼭대기에 장식되어 있는 게 바로 베네치아 고딕 양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성당 동그라다 끝이 뾰족하죠. 옆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진짜 이슬람 사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 반대쪽에 있는 성당을 보시면 돼요. 저 둥글다가 끝이 뾰족한 부분 저게 이제 베네치아 고딕 양식인데 저거를 평면화해서 만든 게 건물 위에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위에를 잘라서 4개를 거꾸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2층에 보이는 크로바 모양이 나옵니다. 끝에를 유선 처리했어요. 자르고 나서 저 크로바 모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총독이나 총독에 준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을 때 장식되어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저 크로바 모양입니다. 베네치아 섬이 118개가 있고요. 성당이 150여 개. 저희가 지금 지나왔었던 다리, 그러니까 총 건물과 성당 그 섬과 섬이 연결되어 있는 다리는 400여 개 있고요. 건물은 500여 개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건물 중에서도 저 크로바가 장식되어 있는 건물은 단 15개밖에 없고요. 그 중에 11개가 저희 이따 혹시 택시 타시는 분은 보실 수 있어요. 대운하 안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총독에 준하는 사람들이 대운하 안에 몰려 살았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것은 1300년대에 만들어진 인공섬이고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다시 광장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층 기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기둥 쭉 따라서 왼쪽에 시선을 옮기다 보면 저기 왼쪽 끝에쯤에 색깔 다른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뭐 핑크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기둥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 기둥의 이름 지금부터 조금 잔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둥 이름은 피해 기둥이라고 불러요.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죠? 옆에는 감옥이 있었고 감옥에는 사형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총독은 사람들한테 좀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까불지 마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것에다가 사형수들의 목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기둥이었죠. 교수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수의 목을 매달았으니까 피가 떨어지면서 저렇게 핑크색을 물들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역시나 핑크색 대리석이 굉장히 많아요. 저 핑크색 대리석은 이곳 베네치아 공화국이 옆에 있는 베로나 공화국을 침략했습니다. 여기서는 차로 단지 베로나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침략해서 거기서 가져온 전리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핑크색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 장식한 것처럼 기둥 역시나 핑크색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목을 매단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피해 기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굉장히 좀 잔인하죠. 자, 피해 기둥이 지나서 저희 왼쪽 한번 보시면 건물 한 4층 정도 되는 높이에 종이 달려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 건물은 시계탑이고요. 보시면은 뭐 밑에 보면 왼쪽에는 로마 숫자 2,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숫자 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5분 단위로 시간이 변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종탑은 올라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종탑에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가 베네치아 본섬의 가장 남쪽이기 때문에 위에까지 보실 수도 있고 바다 아드리아해 건너편까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뷰가 좋아서 올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이곳 베네치아 도둑놈들입니다. 아까 뭐 화장실 1.5유로, 지도 2유로, 3유로 정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위치를 해놨지만 엘리베이터 공짜가 아닙니다. 저 종탑은 원래 한 8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100년 전에 한번 무너졌어요. 실제로 무너졌을 당시의 벽돌을 90%를 그대로 사용해서 재건하다 보니까 벽돌 색깔이 꾸준히 변한 게 아니고 조금 색깔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 종탑만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종탑은 한 사람이 걸어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단이 폭이 좁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지금 성인 이전에 있었던 성인, 옛날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트시에라, 죄송합니다. 테오도로라고 하는 그 성인이고요. 당시의 요물인 악어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테오도로 성인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날개 달린 사자 기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 좀 더 두꺼워요. 이것을 좀 두껍다는 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날개 달린 사자, 이것저것 뭐 청소하고 있는 저 갈매기는 아니니까 쟤는 무시하시고 저 날개 달린 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산마르코 성인 마가를 뜻합니다. 산마르코 성당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네치아 고딕 양식을 저희가 한눈에 더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곳 같은 경우는 원래 납골당으로 시작했어요. 납골당으로 시작한 이유도 성인의 유해가 있어야지 성당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 베니스상에 소설에도 있는 베니스상이 2명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 성인의 유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훔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훔치는데 이제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생활을 통과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옵니다. 세관에서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광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람들도 많고 중간중에 이제 사진 찍어주는 친구들, 저기 우산이 있는 데가 이제 사진 찍어주는 친구들 쪽에 비둘기가 많죠. 저 친구들이 먹을 거를 저희한테 줘요. 저희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비둘기 먹을 거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는 순간 여기 있는 비둘기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달려듭니다. 자기들이 철새인 줄 알아요. 애들 막 단체로 오고 우리들의 옷은 흰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절대 먹을 거 받으시면 안 돼요. 자, 먹을 거는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여러분들이 저거 가운데서 사진을 찍다 보면 비둘기들이 막 가까이 올 때 그 먹을 거 주는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막 머리에다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거절을 하셔야 돼요. 노 하고 손을 내리셔야 됩니다. 괜찮아 이러면 좋아하는 줄 알고 여기다 막 쥐어줘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피하시고 성당과 저기 시계탑이 만나는 곳 왼쪽에 골목이 있죠. 저 골목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가방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1시간 무료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뭐 화장실 어디 있어요? 뭐 화장실 있어요? 이태리어로 어려웠는데 그래서 WC 하잖아요. 저기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방 벗으면 알아서 받아줘요. 그래서 티켓 조그마한 거 하나 줍니다. 번호표를 받고 가방을 맡기신 후에 1시간 정도 무료로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다시 티켓 반납하고 가방 받아오시면 됩니다. 두 분 하면 세 분만 더 오시면 되죠? 저 두 분 맞죠? 맞나요? 아닌데? 네, 맞아요. 어느 분 어르신 두 분이지? 베네치아 안녕.